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일본 여자가 질투를 느끼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일본 여자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일본 여자 그 걸즈 채널이라고 일본 여초에 가게 되거든.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덕후 갔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처음에 덕후 갔을 때 얘네들이 그런 이제 뭐 젠더적인 관점만 아니면 이렇게 발광을 틀진 않거든. 나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뭐 연예인들 보면 저거 옷 얼마짜리야? 이런 거 찾아보고 야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싸 40만 원이래 이런 거. 이런 게 좀 남차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초 가서 보다 보면 뭐가 피곤해지냐 하면 약간 젠더적인 관점만 나오면 애들이 다 발광을 틀거든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오늘도 비오늘 다짐한다, 남자들 다 뒤져라, 약간 이런 거. 이거 보니까 나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 심지어 나는 남잔데도 이제 그게 피곤함을 느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요새 일본 걸즈 채널을 여기 많이 가게 된 게, 여기는 보면 볼수록 조금 훈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뭐 좋게 말하면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지. 누군가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 방시혁도 그랬잖아. 방시혁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좋긴 한데, 근데 사실상 내가 느끼는 게 이 질투라는 게 나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야.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이해를 못 했거든. 그래서 보통 이쁜 여자 질투하면 보통 못생긴 여자들이 질투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대학교 다닐 때마다 그걸 되게 이해를 못했어. 이게 한 명이 빠지고 나면 얘 뒷담 까고, 그러고 둘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먹으면 걔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정말로 어렸을 땐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똑같이 잘난 남자를 봤을 때는 약간 좀 경외감의 시선과 인정의 시선으로 본 게 있었단 말이야. 약간 리스펙테이션으로 본 게 있었다면, 근데 이제는 나도 느끼게 된 게 40살쯤 되면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거 나도 솔직히 셈이 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발현되는 방식이 확실히 한국이랑 일본이 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자들이 질투하게 되는 순간 파트 3야. 이게 심지어는 파트 1, 2는 내가 뭐 보진 않았는데 파트 3 올라온 것만 내가 봐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본 여자들은 질투를 하는가 해서 가장 만장일치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1413, 이게 받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매일 세련되고 이뻐서 전업주부도 되고 남편도 벌고 내 집도 큰 엄마 친구.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하게 해석이 됐다 할 순 없지만, 그냥 매일 세련되고 이쁘고 전업주부 하면서 남편도 돈 많이 벌고 집도 큰 엄마 친구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지, 그치? 그래서 어딜 가나 엄마 친구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지? 엄마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되게 있어.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이제 젊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음. 여자는 항상 젊음을 좀, 남자보다는 조금 더 갈망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젊음, 요게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거의 압도적인 좋아요가 많았는데, 자상한 부모로, 그리고 가족 사이가 좋은 사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를 떴을 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7번 댓글은 뭐였냐면, 친정이 가까이 있어 시댁에 접점이 거의 없는 친구.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일본 여자도 친정이 편하고 시댁이 불편한 건 이건 뭐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다음 댓글 11번 댓글은 뭐였냐면,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이나 사적이나 전부 다 이게 순조로운 사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트위터를 블록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보면 좀 약간 좀 재밌지, 그지? 나는 뭐 누군가 보기 싫어가지고 블록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 사실. 근데 뭐 그게 싫었나 봐. 그리고 15번 이거는 내가 그냥 봐도 읽을 수 있어. 리진과 우라야마시, 미인이 부럽다. 아름다운 여자의 인생은 부럽다. 뭐 나도 사실 그래, 잘생긴 남자의 인생 진짜 부럽긴 하거든. 그래서 약간 요것도 굉장히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약간 좀 소박한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대형 화이트 기업 다니는 언니 부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기업 부부들 있지. 대기업 다니는 부부들. 그래서 보육원비 회사도 있는 것 같고 복리후생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보육원비를 회사에서 주는가 보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지. 우리는 그냥 다 주는데 그지. 그래서 요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요것도 되게 재밌는 댓글이었어. 그래서 초절미인은 질투하지 않아. 근데 어설프게 귀여운 애가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행복 어필하는 거 보면 질투가 난다라고 하는데 여자도 그래. 그러니까 진짜 이쁘잖아. 그럼 질투 잘 안 하더라고. 진짜 이쁘면 시녀로 들어가지. 시녀로 들어가는데 근데 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애가 인기 되게 많잖아. 그러면 거기에 되게 질투를 하는 걸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 여자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백설마녀 말했던 칠의 여자라고 하잖아. 같은 칠의 여자라고 했을 때 그 인기 차이는 엄청 심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칠의 여자는 누구냐면 그 일본 여자 많이 벤치마크한 여자 있잖아. 오빠 진짜요? 와, 대박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리액션 잘하고 오빠 아니야 이렇게 잘 웃고 이런 애들은 인기 많아. 그래서 같은 등급인데 내가 왜 인기가 없을까 하면 거울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마 굉장히 표독스러운 표정을 평소에 이렇게 짓고 다니지 않을까 찡그리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되게 현실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보여서 나도 놀랬어. 그래서 나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약간 좀 디테일한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부잣집 남편이랑 결혼을 해도 만약에 엄마 친구라면 어차피 소원해질 거야 언젠가는. 근데 내 누나나 가족이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앞으로 아이까지 비교를 당한다. 이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질투가 난다는데 이거는 나도 좀 동감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사촌들이 저는 저희 동갑 사촌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2명이 다 나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내 옛날 유튜브 들은 사람 알겠지만 걔가 강릉이었거든. 원빈이 사는 원빈의 도시지 강릉에 있었는데 걔가 강릉에서 1등을 하네요. 우리 때는 이제 수능 쳐가지고 갔는데 지금도 수능인가? 뭐 근데 걔가 강릉에서 수능을 1등을 해가지고 의대를 6년 장학으로 들어갔거든. 쫄리더라고.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 그래갖고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괜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랬어. 쟤는 의대 6년 갔는데 아들은 빡대가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미안해지더라고, 그게. 그런 게 있어서, 야,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하구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불로소득이 있고 월세를 받는 사람이 부러워한다. 그래서 건물주는 역시나 다 부럽구나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오면 전부 다 이 댓글들 31번, 32번들이 전부 다 형제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 나카유쿠라고 하거든. 그게 부럽다가 진짜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댓글도 뭐였냐면 가끔 갸루 뭔지 알지? 우리말로 하면 깡년 같은 애들 이렇게 갸루 엄마를 보면 육아가 되게 재밌어 보인다. 애를 키우는 게 이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은 그거였어. 미인이고 멋쟁인데 남편이 급료가 높은 전업주부가 부럽다. 그리고 아이가 남녀 한 명씩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한민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게 뭐였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부러운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거의 다 물질적인 걸로 갔을 거거든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던 뭐 이제 지금 아이 한 명, 딸 한 명 뭐 이게 부럽고 뭐 건물주도 있고 다 있긴 했지만 근데 가족이랑 사이 좋은 게 부럽다. 이게 제법 많이 나왔어. 실제로 그렇지. 육아가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도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난 되게 많이 신기하더라고. 디플레가 30년 동안 온 나라에서 왜 물질보다 이렇게 사이가 좋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가. 이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좀 의아한 느낌이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가족들끼리 사이 좋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거 맞거든 사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도 내 주변 보잖아. 생각보다 사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진짜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되게 많지만,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하락선이 시작됐는데, 다들은 물질에 미쳐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이 가난한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서는 뭔가 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부러워하고 그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래서 스시스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오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질투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뭐 요새는 잘 모르겠어. 옛날에는 질투보다는 멋진 사람 보면 경외감을 가지게 됐거든. 근데 지금은 뭐 질투는 어떤 경우 하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야, 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되게 이쁘다.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나에겐 복돌이가 있으니까 그지 복돌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남자들도 질투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영화 보면 박해일 나온 거 은교 있지. 거기 은교 어떻게 보면 그때 김고은 제일 이뻤었고 그리고 박해일이 이정료라는 시인으로 나오거든. 근데 김무열을 질투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내가 은교를 처음 볼 때만 해도 저 할배 와저라노 추잡하게 이랬는데 이제는 나도 확실히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통계 있으면, 통계나 뭐 이게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